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쌤입니다. 자,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휴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석가탄신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자, 칼럼 지난주에 기고했는데 검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매도와 인플레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글로 정리해 드렸으니 여기 오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5기 모집 회원 모집 올라왔죠. 자, 4월 5일은 수익국대회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에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우려감과 추세를 바꾸는 것은 다르구나, 지금은 어떠한 시기구나, 지금은 정말 기회구나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회를 놓치시면은 다음 기회까지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다우지수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다우지수는 과한 거다. 왜?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 다우지수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 다우지수는 여기 만약에 그런 우려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밀렸다. 그럼 회복되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 했는데 위에 올라온 다음에 어제도 그냥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차례 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돌파 시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꼼하고 고개를 내밀었죠. 그래서 두더지 잡기처럼 또 한 대 때려 맞으면 이렇게 밀리는 거고, 만약 여기서 발작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럼 돌파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나스닥으로 바로 넘어가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밀렸는데 이렇게 13,200 죄송합니다. 13,200포인트는 회복해주고 유지를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일 조금 쉬었지만 주초에는 약간의 눈치 보기가 나올 수 있지만 강력한 하락 나오기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선 움직임이고 여기서 이제 13,600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변경 시기상조다.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이 중요하다라는 거,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이다.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미국 증시는 이제 회복되지 않은 것과 같다. 거의 이 정도 수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소매 판매가 주택 판매가 좋아지고 좋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펼칠지언정 경기가 제대로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에 계속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거. 작년부터 고용에 포커싱을 맞추겠다.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보스틱 총재, 에스틀란타의 연은 총재죠.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업률 격차가 해소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거지. 지금은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수개월 내에 합리적인 움직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좀 경기가 회복세에 보이면서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하수시를 한번 파고 들어갔죠. 회복되는 가운데 약간의 과도기적인 시점이다. 코로나도 완벽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고 대신 기대감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급은 아직 원활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수개월 안에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지난번에 국채금리 때문에 우려감 보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을 보였듯이 이번에도 안정을 슬슬 찾아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흔들림이 나온다고 해도 추세를 이탈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추세가 이탈되느냐 아니면 우려감 정도에서 마무리되느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려감으로는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채금리 뭐 인플레이션에서 먼저 선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은 추후에 테이퍼링이 나와도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특별히 대응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기는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무기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장이 그만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당장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피곤하게 만든 건 있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라고 하죠. 이 부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가장 어두운 새벽에 동트기 전 새벽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50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냥 요 구간에서 이렇게 뭐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이렇게 무난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수급도 아닙니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만 소폭 매도했지 선물 그리고 콜옵션 상승 포지션 일부에 이제 풋옵션 그리고 대신 주식 선물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중립 이상의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 매수 금융투자에서 매수하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건 프로그램 영향이 제일 크고 단기적인 영향력이 많으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은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신문기사 보면은 이런 정도면은 거의 뭐 기관이 9,700억 혹은 뭐 1조에 육박하는 매수세로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은 있어요. 물론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는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청산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프로그램 영향이 좀 크다, 금융투자 쪽은.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기관이 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쓰기보다는 투신권에서 뭐 200억 정도 매수, 사모펀드에서 2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러면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온지 확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극금이 매도는 안 한다는 정도에서 의의를 두시면 되고 차라리 코스닥 쪽에 그냥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하다가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동안 최근에 매도했던 이제 금액이 있다 보니 조금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기존에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 세우고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추세적으로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반짝반짝 퐁당퐁당식은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좀 상방 포지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실 것도 없고 뭐 다음날 또 이제 뭐 하방 포지션 일부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립 이상 중립 이하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조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기존에 좀 어려웠던 수급들 좀 개선은 되고 있다라는 거. 중립적인 수급은 나온다. 중립 이상이냐 중립 이하냐 차이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거는 요 980포인트 회복하면서 21선까지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 회복하면서 21선까지 올라타서 안착을 해야 조정이 끝난다.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아름다운 시장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절호의 타이밍이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압축하고 축소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면 되고 최근에 종목 많으면 굉장히 피곤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올라갈 때도 종목 많은 분들은 좀 정리하셔야 돼,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에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종목을 압축하시면 더 좋아요. 대신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제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로 이 종목들이 추세를 타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거나 요 두 가지 쪽으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은 보유 그리고 아닌 종목들은 교체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 뭐 상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 같이 함께 해결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조금 밀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등 정도 노렸다가 반등 구간에서 교체할지 보유할지를 이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서 밀릴 구간이 아닌데 밀린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뭐 저희도 뭐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밀렸는데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최근에 기관들이 수급적으로 밀어내리다가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밀어서 피곤해진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 잘 구분하셔야 된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백신 해외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기지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의 기대감 외에도 백신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기대감까지도 한번 세워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미국도 어느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 갖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려감이 추세를 꺾지 않는다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오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거는 서로 주고받을 거란 말이에요. 첫 대면이잖아요. 첫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형식적으로라도 무언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서로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삼성전자 지금 8만원 이탈해 있지만 이 부분도 조만간 해소된다. 올라오게 돼서 21선, 61선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자, SK하이닉스. 자, 이 종목도 이제 키파운드리를 인수한다라고 이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매그나칩에서 독립한 파운드리 사업부고요. 하이닉스가 최근에 파운드리의 역량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8인치 쪽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인치 쪽에 강점이 있는 이제 키파운드리를 이제 인수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제 러셀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반짝이는 거니까 잘 정리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하이닉스 쪽에 그냥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외에는 하이닉스에 장비를 납품하는 전공정, 후공정, 소재 이런 쪽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가는 거는 반짝이니까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완화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 건설주, GS건설 당연히 대장이니까 봐야 되는데, 최근에 요 43,000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렴 과정 잘 거치고 다시 한번 21선 올라타면은 이제 위쪽으로 한번 더 쳐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500원 유지하면은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이 7,500원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 7,500원 구간 돌파하는 것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건자재 쪽도 같이 보시면 되고, 시멘트, 레미콘, 거푸지 등등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신양해 같은 경우 항상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유진기업 같은 경우가 좀 더 기업 자체는 탄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용 자체는.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고, 노르페인트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휴식 구간에서 건드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대신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덜 오른 종목들도 있고, 대림비행코라던가, 대림비행코도 생각보다 약하네요. 계속 못 올라가네요라고 했는데 결국 갈 자리를 갔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휴식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츠나 벽산 같은 경우도 하츠는 벽산의 자회사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NX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LG 아웃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기엔 조금 무겁고, LG 아웃시스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건설, 건자재 이런 쪽 넘어가면서 보시다가 이제 오늘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얘기도 나왔었는데, KG ETS가 오늘은 굉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갈 것까지는 아닌데, 이건 약간 테마성으로도 움직인 게 있고, 이런 폐기물 쪽도 함께 보시는 게 방법이다. 이 건자재까지 보시고 그 다음 쪽으로 폐기물 같이 볼 수 있다. 대장은 항상
인선 ENT였는데 요거는 이제 살짝 테마성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YNT, 코엔테까지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 네 종목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최근에도 뭐 말씀드렸었는데 민간 협의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짝 상승이 있었습니다. 선익 시스템 기존에도 뭐 대장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늘 멋진 모습 보였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한 상승을 보였었죠. 오늘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21선, 61선 요 구간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요 구간 이제는 여기는 이제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돌파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됐습니다.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거래량 실어놓고 이렇게 돌파 시도 나온 건 괜찮다. 한 번에 돌파 못하면 두세 번이라도 노려봐야겠죠.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라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선호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썩 좋아하진 않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고 알체라를 차라리 보는 게 좀 뭐 나을 수 있죠. 이거는 상장한 지 그래도 이제는 거의 뭐 반년 돼가니까요. 그래서 뭐 알체라 같은 경우나 뭐 이렌텍, 그리고 이제는 APS 홀딩스 같은 뭐 종목까지도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엮여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격이 좀 벌어지고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할 자리를 찾는 구간이 낮다.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한국금융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분기 호실적 그리고 추후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무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뭐 LS 같은 경우도 실적이 호실적으로 잡히면서 최근에 이렇게 뭐 박스권 그리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은 위쪽에 75,000원 돌파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75,000원에 안착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75,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LS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한정 KPS 최근에 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정기술이랑 같이 이제 SMR 쪽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SMR 쪽 이쪽 말씀드리고 요게 SMR이 지금 부각된다라는 건 정부가 기존에 뭐 탈원전 정책 펼친 부분은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가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원전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SM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뭐 급등을 보였죠. 최근에 엔터사들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제는 부담스러운 자리,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네요.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조금 쉬는 구간을 노리던지 해야겠죠.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쉬는지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뭐 언제나 뭐 안정적인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115,000원 살포시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오늘 좋았는데 21선까지 뭐 올라타서 안착을 하고 21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돌린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뭐 원하는 구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충분해지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으로 최근에 42,000원 돌파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한 후에 멋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골프존은 뭐 워낙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골프존은 실적이 계속 좋아요. 효성그룹하고 골프존하고 뭐 웹툰 관련주 등등해서 제가 거의 뭐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고 청담러닝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실적 얘기하면서 29,000원 돌파하고 여기서 한 차례 점프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32,000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안착 못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한 차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착하면은 보유하시면 되고요. 32,000원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뭐 화성 코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윗꼬리를 많이 달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은 트레이딩 하기는 쉽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연봉으로 이렇게 스슥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트레이딩은 좀 쉽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뭐 우려감이다라고 해서 뭐 과하게 좀 찍어 누른 부분이 있는데 기술주나 성장주를 기관이 먼저 눌렀고 외국인이 한 번 더 눌러서 우리나라는
뭐 미국 나스닥 기술주나 대만처럼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최근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폭탄을 맞은 개념이 돼서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쁜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 섹터들 여러분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장주들로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좋은 종목 아니면은 그 섹터가 없으면 차라리 내가 테마주를 들고 있다가 같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종목 수평 이동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시장에 너무 불안감 이게 시장이 좀 뭐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공포 분위기만 조성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보나 글로벌 공포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만 이렇게 쳐다보기보다는 좀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이제 슬슬 교체를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6월에서 7월까지 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좀 크게 내고 지금 최근에 좀 밀려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환한 다음에 연말까지 어떻게 얼마나 더 수익을 내면서 이제 그 손실 부분 회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불안감은 좀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휴일에 푹 쉬시면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이제 뭐 요즘에 어디 가기도 힘들어서 좀 한적한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적한 데 가셔서 이제 뭐 자연을 좀 보면서 이제 뭐 잡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걱정거리 내려놓으시고 공포감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리셋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선반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추후에 테이퍼링이 나올 때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충격은 덜하다라는 부분. 지금은 이미 쿠션으로 콩콩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구간이니 뭐 불안해하기보다는 앞으로 조정이 만약에 나와도 생각보다 약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우려감 갖기보다는 지금은 좀 스마트하게 내 종목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은 올해 연말에는 좀 더 좋은 결과로서 그리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